자, 챕터 17 장문 독해 첫 제목 봅시다. 요건 이제 우리가 어른들이 뭐 늘상 하는 말씀인데, 애들은 어디서 길러야 된다? 애들은 어디서 길러야 된다? 애들은 시골에서 길러야 돼. 시골 밖에서 시골에서 길러야 된다. 왜? 왜 시골에서 길러야 된다 그래? 실제로 내가 아는 선배 중에 그런 선배 있었어. 양평, 지금 양평은 좀 많이 번화되었지만 옛날 경기도 양평 완전 시골이었어요. 양평에서 자란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이제 그 동네 뭐 할 게 없어. 시골이었을 때 할 게 없으니까 하는 게 맨날 뭐냐, 깸방 이런 거 그때 없었잖아. 학교 끝나고 뭐 했는지 알아? 뒷산에 올라가. 뒷산에 올라가서 뭐해요? 개구리 잡고 뭐 풀 뜯어먹고 버섯 뜯어먹고 하다가 한 어렸을 때 한 3번인가 기절했대. 버섯 잡아먹어갖고. 근데 그 뒤로 졸라 웃긴 건 본인이 느껴. 그렇게 한번 기절했다가 깨어나면 몸에 힘이 솟는데 면역력이 길러져갖고, 그래서 웬만한 버섯은 따먹어도 몸이 튼튼해서 기절하지 않아. 그 뒤부터 기절하지 않더래요. 여러 가지 풀을 다 뜯어먹거든 어릴 때는. 그래서 면역력이 길러져. 면역력이 흙도 가까이 해서 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뭔가 그 뭐 더러운 것들을 가까이 해야 면역력이 뭐 길러진다. 뭐 이게 질문의 주제예요. 하이지엔이 뜻이 뭐죠? 하이지엔 뜻이 뭐지? 위생. 자, 위생 가설이 있는데 이 위생 가설은 제안해요. 오늘날의 아이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세니타이저가 뭐죠? 세니타이즈 뭐지? 세니타이저 있잖아. 니네 그 이거 손 세척하는 거 세니타이저. 세니타이저가 뭐예요? 뭐뭇을 소독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소독하다. 오늘날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지나치게 소독된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가설이에요. 이것은 그러한 것들 덕분에 바로 소독된 환경에 사는데 표백제와 바로 손 세척제의 존재에 의해서 말이죠. 자, 이런 주장을 하는 위생 가설은 동사로 가요.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그 증가를, 바로 아이들의 알레르기 증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알레르기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너무나 깨끗한 환경에 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위생 가설이다. 자, 그 생각은 다음과 같았어요. 도시의 이뮨 뜻이 뭐죠? 면역. 도시의 면역 체계들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박테리아와 다른 마이크로 뭐예요? 미생물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박테리아와 미생물은 준비시키는데 바로 면역 체계가 어떠한 상태가 되도록 준비시켜요. 그럼 봐봐. 여기서 봐도 답은 좀 나오죠. 이 지문에서 말하는 박테리아와 다른 미생물들은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일 거 아니야, 그죠? 위에서 이게 부족해서 문제다, 알레르기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놈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면역 체계한테 도움이 된다는 뭐 형용사가 들어가면 돼요. 아마 이제 healthy 같은 게 들어가서 보고, 뭐가 됐든 도움이 된다가 들어가면 되는데, 유일하게 딱 대놓고 좋은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답이 되면 돼요. 자, 그다음 이러한 가설은 부분적으로 기반되어져 있는데 이 연구들은 보여줍니다. 다음을 raise가 동사로 뭐였죠? 원래 뜻이 raise는 무엇을 들어올리다인데 지금 사람이 오면 키우다, 기르다, 양육하다. 농장에서, 시골에서 길러진 아이들이 더 적은 알레르기를 갖는다는 걸 보여줘요. F만 천식입니다. 호흡 골라놓는 거. 또 천식 발작도 더 적게 돼요. 자, 주어가 몇 개로 이어지면 밖에서 노는 거, 뭐 지렁이, 벌레 잡으려고 땅구덩이 파는 거, 채소로 심는 거, 그리고 필수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거, 수많은 어떤 흙과 가축들에 접촉하게 되는 이러한 주어들은, 여러 가지 것들은 실제로 좋은 것들이지요. 단지 그저 좋은 것이 아니라 essential, 필수적인 것입니다.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러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고,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와 parasite 뭐죠? parasite? 기생생물, 기생충들과 펑자이라고 있고요. 얘는 펑거스의, 아까 스티뮬러스가 뭐지? 스티뮬러스? 뭐죠? 스티뮬러스? 자극물이라는 단수였죠. 얘도 마찬가지. 펑거스가 되면 단수명사. 아이가 붙으면 발음 좀 바뀌어요. 펑자이라고 하면 복수명사. 뜻은 균류. 버섯 균류 있죠. 그죠? 곰팡이 균류. 그죠? 펑거라고 펑거스. 자, 이런 곰팡이 균류들은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유지하는 데 있어서 건강한, 자, 첫 번째 뜻으로 장, 우리 속의 장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뜻으로 전혀 다른 뜻이 있어요. 그래서 hey, have a gut, 이렇게 표현합니다. have a gut. 이때 것은 다른 뜻이야. 장을 가져라? 이미 가지고 있는데? 아니겠지.
이때 것의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배짱, 담대함 이란 전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여기서 장이 맞고요. 건강한 장을 갖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건강한 면역 체계를 갖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자, 알레르기의 상승, 증가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불려져 왔는데 바로 오래된 친구 가설로 불려져 왔습니다. 왜 이렇게 불렸냐면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이 렉이란 동사 뒤에는 오브를 안 씁니다. 뭐뭐가 결여되어 있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아이들이 바로 이러한 친근한 미생물의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장 속에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제가 그냥 할게요. 전체 구조가 compare A to B로 보시면 돼요. A를 B에다가 비교하다. 이러한 이론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미생물 표본들을. 이 표본은 도시의 아파트에 있는 아파트로부터 추출한 표본과 그 다음에 시골 농장에 있는 그러한 표본을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해봤더니 놀랍게도 그 과학자들은 발견했는데 그 두 가지 환경, 도시와 시골에서의 환경 두 개가 실제로 자 보세요. 비슷한 숫자의 미생물을 가지고 있다가 좀 놀라웠대. 미생물 숫자가 뭔가 현재 도시가 더 적을 줄 알았는데 보세요. 숫자 자체 똑같아. 뭐가 차이 나냐? 그래서 요 문장 자체를 문장 삽입으로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게 중간에 들어가 줘야 돼. 뒤에 지금 다양성이란 게 뭐가 제한됐고 뒤에 뭔가 풍부하고 언급되려면 다양성이 차이가 나더라라는 문장이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문장 삽입력이 딱 좋고. 자, 그러나 달랐던 것은 바로 그 박테리아의 다양성이었습니다. 뭐는 똑같고 숫자는 똑같은데 다양성이 다르더라 이런 얘기야. 다양성이. 그러니까 도시에는 A, B가 뭐 100만 개가 있다면 시골에는 A, B, C, D, E, F가 100만 개가 있더라 이런 얘기야. 다양성이 다르더라. 자, 그 도시의 아파트로부터 추출한 그런 미생물의 표본은 제한되어져 있다가 당연히 나오죠. 제한되어져 있었고요. 반면에 그 시골 농장으로부터 뽑아낸 미생물 샘플은 풍부했습니다. 바로 다양한 미생물들로 풍부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이 앞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요거 또 제가 그냥 할게요. indigenous 기억나니? indigenous 토착의 고유한. 자, 아마존의 토착 부족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free of는 뭐라고요? 자유로운 말고 free of는 뭐랑 똑같다고? without이랑 똑같다고. 뭐뭐가 없는 바로 chronic 만성 질병이 없는 토착 부족을 연구했는데 이 부족은요 또한 완전히 따로 격리되어 있는 따로 떨어져 있는 부족이었어요. 현대적 삶으로부터 말이죠. 이 연구는 밝혔습니다. 가장 다양한 숫자의 바로 미생물들을 밝혔는데 이것은 인간에게서 지금껏 기록된 것 중에 가장 다양한 미생물종이 있다는 것을 밝혀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미생물의 종류가 다양해서 거기서 장이 튼튼해지더라. 자, 건강한 장이란 채워져 있는데 다양한 미생물들로 채워져 있어요.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좋은 것이지요. 생물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네. 생물 다양성은 만들어요. 두 개 사이의 차이점을 바로 균형과 조절 장애 사이에서.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균형이란 게 발생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다양성이 부족하면 조절 장애가 일어나서 병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질문해 주신 뭐지? 그래서 아까 밝혔듯이 뭐가? 적당한 더러움이 몸의 면역체계에 도움이 된다요. 그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다? 박테리아나 미생물의 다양성이 중요하다. 숫자 자체보다는. 그래서 뭐 4번이 되면 되고요. 그러니까 바이오다이버시티라는 단어가 추론이 되고 이번 아까 말했듯이 좋은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좋은 내용이. 여러분 이번에 인펙트가 뜻이 뭐죠? 인펙트? 감염시키다예요. 감염 하나가 아니라 감염시키다. 감염되다가 아니에요. 감염시키다. 자, 그 다음 1, 2번으로 갑시다. 1번. 자, 이것도 쭉쭉 읽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모든 집단은 자신만의 선호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자, 우리는 부르지 않나요? 누군가를 아메리칸 인디안이라고 Aborigine 굳이 해석하면 호주 원주민을 말해요. 여기서 고유명사로 본 거야. Aboriginal person이라 부르지 않나요? 아니면 Native American이라고 우리도 부르지 않나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개념입니다. 자, 그룹들은, 집단들은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또한 그 용어나 명칭을 홍보하는데 이 용어나 명칭은 나타내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들 자신을
바로 긍정적인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해석을 그들 자신이라고 했죠. 그러면 themselves를 써야 되지 않을까 이게? 근데 틀리죠. 틀린 이유는 해석으로는 themselves가 맞으나 어떻게 따져보라고? 얘를 하는 동사가 누구냐? present. present를 하는 게 누구냐? 누구니? that. term이잖아. 일치하지가 않죠. them이라 써줘야지 그러면. themselves 안 되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나 자기만을 지칭한 용어가 있다. 자, 그 뒤에 해볼까? 그러나 상호 해보자. 그러나 그 다음 노가 주어에 붙어서 문장 전체가 부정이 돼요.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 어떠한 용어도 받아들일 수 has evolved 부정으로 들어가야 돼. evolve가 뜻이 뭐죠? 진화하다 말고 그냥 발전하다. 그죠? 어떠한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도 has evolved인데 놓으니까는 만들어진 적이 발전된 적이 없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언급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언급하기 위해서? 그 늙은 인 늙은 인구, 노인들을 나타내려고 용어 만들어진 거 있니 없니? 없죠. 굳이 그죠? 무슨 이러한 명칭처럼 별도로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누구든지 이 누구란 뭐 하는 그 늙은 사람들에 대해 쓰는 글 쓰는 사람 아니면 뭐 하는 요거부터 에이징 뭐라 그랬지? 에이징 뭐죠? 에이징 노화. 노화에 대해서 집단들에게 말을 하는 누구든지 간에 뭐에 직면한다? 바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 나타낼 용어가 없기 때문에. 도대체 뭐라고 칭해야 되느냐. 얘가 말하는 게 나왔네? 얘 뭐가 없다. 노인을 지칭하는 용어가 없다.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우리가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라고 토픽을 줬고요. 자, 고다 볼게요. 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어떠한 명칭, 용어를. 이 용어는 모든 나이든 노인들이, 제가 만나는 노인들이 받아들일 만한 용어는 못 찾겠어요. 자, 이것은 pose 또 나왔네. 뭐라고? pose? 제기하다. 이것은 딜레마를 제기하는데 누군가에게, 이 누군가는 바로 나이든 사람을, 집단으로서의 나이든 사람에 대해서 글 써야만 하는 사람에게 딜레마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칭해야 될 때 못 칭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끼는데 그 용어 senior, 연장자란 용어의 편안함을 느껴요. 바로 senior center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러나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특정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미국은 또 안 돼. 미국에서 시니어 센터의 책임자들은 원하는데 발견하기를 새로운 용어를 발견하기를 원해요. 그들의 또 그 시니어 센터 조직을 위한 새로운 용어를 찾기를 원해요. 별로 안 좋아하나 봐. 자, 이러한 시니어 센터의 책임자들은 느낍니다. 대디하라고. 시니어라는 단어 자체가 turn off는 원래 기계에 쓰면 뭐죠? 뭐뭐세? 전원을 끄다.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흥미를 잃게 하다 정도로 하시면 되고. 자, 그 책임자들은 느낍니다. 바로 시니어란 단어 자체가 그 세대, 새로운, 보세요. 여기서 새로운 세대는 뭘 말하냐면 신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봐봐. 노인의 새로운 세대니까는 60대가 70대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새로운 노인이 되는 세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노인으로 올라서는 그 세대들의 흥미를 잃게 만들어서 시니어란 단어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니어란 단어 말고 다른 단어를 쓰고 싶어요. 아마도 시니어란 단어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나 봐. 원어민이 느끼기 미국에서. 이와 마찬가지로 자, 그룹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 줄임말이래. 점점 늙어가는 도시의 교수들, 전문가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건 정말 우스워 바보 같아 보이시요. 또 이제 이 사람은 보고하는데 몇 가지 다른 대안들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우피라고. 힐이 요게 옛날에 쓰던 말인데 지금 안 써요. 지금은 그냥 언덕을 굽을 높이다는 뜻이 있고, 옛날에 돈을 주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돈 많은 야들로 지금은 쓰이고, 돈 많은 사람들, 오펜이란 단어, 그룹이란 전부 다 좋은 뜻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어떠한 것도 캐치온 하지 않았다. 원형인 캐치온은 뜻이 뭐죠? 캐치온은 뭐요? 캐치온? 인기를 끌다라는 표현이야. 인기를 끌다. 이 중에 어떠한 것도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안 좋아하더라. 자, 빈칸으로 가볼게요. 진짜 문제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한 용어든지 간에 바로 old, 늙은 이라는 것과 연관된 어떠한 용어든지 간에 여전히
뭔가 손상되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빈칸에 단서가 되죠. 일단 늙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자체가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태클 동사의 뜻이 뭐죠? 물론 태클 거라는 뜻이 있지. 태클 거는 건 뭐 하는 거야? 걔한테 달려드는 거잖아. 그래서 태클은 어디에 문제되게 달려들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달려들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인 노화에 대한 사회적인 거부에 달려들고 사회적 거부를 극복할 때까지 누군가는 뭐 하게 될 것인데 no matter what은 한 단어로 whatever죠. 그래서 whatever 명사 꾸미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용어를 선택하든지 간에 누가 됐든지 간에 당연히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가 들어가면 것이, 그치? 기분 나빠할 것이다. 그래서 offended가 들어가면 되죠. offend가 동사로 뭐라 그랬지? 공격하다 말고 누구의 감정을, 기분을 상하게 만들다, 불쾌하게 만들다. 왜냐면 위에서 늙은이란 단어가 나쁜 뜻으로 인식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에이징에 대한 거절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뭐가 됐든지 기분 나빠할 것이다. 에이징이라는 단어의 자체에 대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일부 나이든 노인들을 알고 있다면 물어보세요. 그 노인들에게 어떠한 용어를 그 노인들이 사용하는지를, 그들 자신의 연령 집단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차라리 물어봐서 그걸 사용해라. 왜냐하면 공통적인 용어가 없기 때문에. 지문의 제목 보시면 What should we refer to? 우리는 그 나이든 노인들을 무엇으로서 언급하고 나타내야 되는가가 지문의 제목이 되죠. 자, 그 다음 2, 3번으로 가볼게요. 3번, 4번으로. 이게 꽤 어려웠죠. 빈칸도 꽤 어려웠고. 아마도 이제 요거를 뭐라 그럴까, 뭐 encourage 정도로, obey 정도, encourage 정도로 뭐 찍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자, 그게 아닌 이유. 왜 답이 저게 되느냐? 한번 잡아볼게요. 처음부터 해석이 꽤 어려워요. 자, 요거를 지역이 해볼까? 첫 문장. 모든 아이들은 어. 노점적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 공동체 보험 아래 어. 자, 그러면 여기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되면 틀리죠. 그 이유는 될 것 같지 않아? 왜 틀리지? 보세요. 이거 형태 계산하지. 내가 잠깐 해놨지만. 그렇지. as가 요렇게 요게 한 문장이죠, 그죠? 삽입된 문장이 주어 동사죠. 요렇게 접속사는 원래 문장을 처음에 써야 되잖아. 특히 as 같은 거죠. 그런데 문장은 처음이 아니라 한 칸 뒤로 밀어놨을 때 이때 as 뜻이 뭐라고? 이때는 올도와 똑같은 뜻이라고. 보호가 앞으로 오면서 도치가 된, 일종의 도치 비슷하게 된 형태라고요. 그래서 요때는 반대로 우리가 어법을 요거의 자리는 원래 뒤에 있던 자리다. 그래서 비동사 뒤가 원래 자리거든. 그래서 be dependent on으로 형용사로 잡아주는 것이 맞는 어법이고, as의 해석은 비록 뭐뭐이지만, 보세요. 아이들이 비록 공동체의 도움에 의존하지만, 이런 얘기예요. 공동체의 도움을 받긴 받지만 모든 아이들은 하고 동사로 가자. 모든 아이들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야, 뭐야. 모든 아이들은 깨달아요. 자기 자신이 어떠하다는 걸 직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요. 어디에? 세상에 직면하는데. 어떠한 세상? 주고받는 세상.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많이 받지만 내가 줘야 되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 그리고 또 어떠한 세상? 적응을 기대하는 세상. 그러니까 야, 니네가 좀 우리 기성세대에 맞춰야지 라고 하는 세상.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그들의 삶에 대한 그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상에 살고 있구나. 다시 말해서 아이들은 뭘 깨닫는다, 뭘 알게 된다. 내가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구나 라는 걸 아이들은 깨닫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fulfill 뭐죠? 충족시키다. 여기서 충족, 성취 정도가 되겠네. 아이들을 받아요. 아이들의 본능에 대한 성취. 예를 들어 배고픈데 밥 먹는 거 이런 거. 욕구가 충족된 거죠. 그것이 그런 성취가 hinder 뜻이 뭐라고? 외웠죠? hinder 뜻이 뭐였지? 방해하다, 막다. 이러한 욕구에 대한 성취가 방해받아요. 장애물들에 의해서. 이 장애물들이란 직면하게 정말 고통스러운 장애물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를 존나 비싼 걸 맞춰서 몬스터 헌터 월드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 그죠? 거대한 장애물이죠.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직면하기에 고통스러운 장애물에 의해서 방해받게 돼요. 자, 또 이 아이들은 깨닫게 되는데 이른 나이에 깨닫게 돼요. 대니하를 바로 있다는 걸, 다른 인간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어떤 인간들이냐면 바로 본인의 욕구를, 자기 자신의 욕구를 좀 더 완전히 충족시키는 인간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나는 몬스터 헌터 월드를 살려면 존나 몇 달을 모아야 되는데 쟤는 그냥 사네? 금수저라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또한 어떠한 사람들인지도 설명을 해요. 또 더 잘 삶에 대해서 equip이 뭐죠? 동사로? equip 뭐지? 장비시키다, 장비하다, 갖추다. 삶에 있어서 좀 더 잘 대비가 돼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나와 다른 존재들이 있구나.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구나. 자, 그 다음 볼게요. psyche란 단어는 밑에 있지만 우리 외웠죠? 나왔었지? 정신이라고, 정신. 진호야, 너 기절한 거 아니지? 진호야, 야, 너 앞으로 엎드려 데서 잠 잤어? 잠 어떻게 마? 많이 아파? 자, 봅시다. 요거를 꿀잠 잤어? 유정해보자. 요 그들이란 건 요 아이들을 말해요. 이 사회 속에 드는 아이들의 정신이 is born. 정신이 태어나게 되는데, 생기게 되는데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어디에서 생긴다? 아이들의 정신이 어디에서 형성된다? 그런 어린 시절의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정신이 형성돼요. 이 어린 시절의 상황이란 요구하는데 동사예요. 무엇을? integration, 통합을 요구합니다. 목적은 왜 이렇게 통합을 요구하는 상황이냐? 목적은 만들기 위해 뭘 요렇게 평범한 정상적인 삶을 가능하게 만들도록 통합을 요구하는 어린 시절의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가 좀 제대로 인간답게 살려면 공부 좀 해야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이들의 정신이 만들어지게 돼요.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 미어서 해볼까요? 그 다음 희재 해볼까? 정신 그렇게 만들어진 정신은 성취한다. 무엇을? 정상적인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는데, 다시 말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데 방법은 각각의 상황을,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함으로써? 각각의 상황을 타협해 나가, 협상해 나감으로써 어떻게? 최대 만족. 그렇지. 뭐에 대한? 본능의 최대 만족. 뭐야? 짝사랑하게 되면 걔랑 사귀어서 사랑을 위한 욕구를 채우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이런 얘기예요. 또 그리고 동시에 위드가 생략됐다 보시면 돼요. 또 동시에 뭐와 함께? 최소의 가능한 불편함. 그죠? 불편함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만족은 최대함으로 극대화시키면서 바로 그런 각각의 상황을 평가하고 잘 타협해서 자기 잘 사는 목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신은. 자,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했죠. 근데 이 첫 번째 지문은 사실상 같은 얘기하는 거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니? 뭐에 대한 얘기? 뭐에 대한 얘기야? 첫 번째 질문 요약하면 진홍아? 첫 번째 질문 무슨 얘기야? 복잡하게 말했는데? 진홍아? 모르겠어? 무슨 얘기지 이거? 무슨 얘기야? 소재가 뭐 같아? 종합하자면 다 똑같은 얘기죠. 역적도 없어. 무슨 얘기지? 아이들이 세상에 적응하는 방식. 오케이? 아이들이 자기 정신을 발달시켜서 세상에 적응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라고. 그 정신을 통해 자기의 정상적인 삶을 목표를 성취한다며. 그죠? 아이들이 세상에 적응하는 방식이 이러하다. 자, 그 다음 또 똑같은 얘기예요. 지나가셨어. 안 나. 이따가 갑자기 재채기 할 수도 있어. 미치겠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아이들은 학습하는데 overvalue는 요 뜻으로 하시고 과대평가하는 것을 학습하게 돼요. 자, 이제 빈칸으로 갈 거 잘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빈칸 꽤 어려워요. 이러한 방식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바로 자기 정신을 가꾸고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만드는 정신으로 자기 일상적인 삶을 성취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아이들은 과대평가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 그 크기와 힘을, 강도를, 이 힘이란
문을 여는데 요구되는 힘을 말하고요.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힘을 과대평가해요. 야, 영어 1등급 맞으려면 정말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구나. 나 같은 건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권리도 또한 과대평가합니다. 아, 저 정도만 나한테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이 권리란 바로 명령을 하는 다른 사람의 권리고요. obedience, 이것도 외웠죠? 뭐였지 이거? obey의 명사로 복종. 복종을 요구하는, 그리고 명령을 하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또한 과대평가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아, 내가 저걸 어떻게 해? 저 정도 영어 1등급 맞은 지역이는 나한테 뭐라 해도 돼. 나한테 명령 내릴만 하지. 내가 지역이한테 복종할 만하지. 물 떠다 줘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얘기, 아이들은. 그래서 약간 두려움을 갖게 된다. 자, 보세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자,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하고 되고자 하는 욕구. 어떻게 되고자 하냐? 바로 어떤 대상만큼이나 다른 사람들, 여기 아들스가 생략된 거예요. 다른 나보다 뛰어난 다른 대상들만큼이나 튼튼해지고자 하는 욕구, 아니면 심지어 훨씬 더 힘이 강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하게 돼요. 그 아이들 안에서 말이죠. 왜냐면 앞에서 뭐라 그러니? 나보다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나한테 명령을 내리려고 그러네. 그래서 뭐다?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는 그만큼 강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강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아이들 속에서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서 이제 빈칸으로 갑니다. 자, 빈칸이 뭐가 들어가? 동사가 들어가고요. 자, 그러한 아이들을 받겠죠. 아이들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뭐뭐 하는 것이라는 주어가 들어가고 동사로 가자. 그러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자기보다 대단해 보이고 뭔가 자기한테 명령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보다 강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나온다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자기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아이들의 chief가 뜻이 뭐죠? chief 뭐지? 명사로 대장, 형용사로 중요한, major. 삶에 있어서 아이들의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은 당연히 뭐겠니? 그들을 뛰어넘고자 하는 욕구가 되겠죠, 그죠? 그들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뭔가 복종시키고자 하는,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도 보세요. 이 뒤에가 헷갈리는데 왜 이런 욕구가 나오게 되냐면, 왜냐하면 요 내용을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요 뜻을 좀 아셔야 돼요. 자, oblige가 뭐죠? obligation 뭐죠? obligation? 의무죠. be obligated to는 뭐 요거를 돌볼 의무가 부여되다는 뜻이에요. 주어가 누구를 돌봐야만 된다, 이런 의무가 주어지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갇히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왜 이런 욕구가 나오게 되냐면, 이게 주요 목표가 되냐면, 왜냐하면 아이들이 봤을 때 아이들의 연장자들, 윗사람 어른들, 아이들의 연장자들은 비록 이 연장자들이 treat A as B예요. 이 연장자들이 그 어린 아이들 본인들을 inferior 뜻이 뭐죠? 열등한, 더 못한 존재로 다루긴 다루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어른들이 봤을 때 애들은 뭐 애지 더 나보다 능력이 더 못하지라고 취급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을 그렇게 취급하는 그 아이들에 대한 연장자들은 의무가 부여돼요. 바로 아이들을 돌볼 의무가 부여됩니다. 바로 아이들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의무가 부여된다는 얘기는 아이들에게 속박되고 막힌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걸 토대로 나에게 속박당한 이 존재를 뛰어넘자라는 욕구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삶의 목표가 된다, 이런 얘기죠. 도와주기 때문에 뭔가 격려하고 존중하고가 아니라 이 위에서 말한 욕구 자체가 이들을 뛰어넘고자 하는 욕구이기 때문에 갑자기 도와준다는 어떤 좋은 단어로 뭐 즐겁게 하고 복종하고 이거는 말이 되지가 않죠. 설득은 아예 관련이 없고 뭐 응원해주고 격려, 이거보다는 이들을 뛰어넘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4번에 domination이 들어가야 앞뒤 문맥상 맞다. 요 단어가 핵심이었습니다. 돌볼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나한테 예속되어 있는, 나한테 가둬져 있는 존재네. 그러니까 이들을 뛰어넘는 게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잘 하게 된다. 자, 이런 경우에 행동에 있어서 두 가지 가능성이, lie는 얘는 이형식 동사를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 가능성이 활짝 열려있게 됩니다. 둘 중 하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on the one hand는 반면에가 아니라 그랬죠. 한편으로란 연결을 하고, 한편으로 이러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러하다. 자, 한편으로 이 아이들은 imitate 뭐라 그랬죠? 모방하다. 동의어 두 개? imitate 말고 미미. 미믹, 또 하나 copy. 아이들은 모방할 수 있어요.
그 행동과 방법들을 바로 아이들이 보게 되는 행동을 말하는데 어른들이 사용하고 있는 행동과 방법을 모방해서 그대로 따라갈 수 있고 어른들이 하는 방법이란 뭐니?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뭔가 지배하거나 뭐 자기한테 예속시키는 그러한 걸 하던가 그리고 반면에 이 아이들은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본인의 약점을 오히려 노출시킬 수가 있고 이런 약점은 여겨지게 돼요. 똑같은 이 어른들에 의해서 뭐로 여겨지냐면 as B로 여겨진다. 바로 in as capable이니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도움에 대한 요청, 요구로서 여겨질 만한 약점을 오히려 드러내서 한 발 물러서서 약한 존재로 보여서 살아남는 경우도 있어요. 뭐가 됐든 지금 전부 다 보세요.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한다? 주제는 뭐라고 할까? 아이들이 사회 속에 나름대로 적응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라고.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는 쉘은 여기서 윌 정도로 보시면 돼요. 우린 계속해서 발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갈래, 어떤 분기점들을 심리적인 경향에 대한 아이들에게서 있는 심리적 성향의 분기점, 갈래들을 계속해서 발견해야만 할 거예요.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회에 적응하는지를 알아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목을 다시 보시면 3번 보시면 어떻게 아이들이 그들의 사회에 적응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챕터 18로 가시는데요. 챕터 18에서는 요거 1, 2, 3번만 해볼게요. 이거 좀 어려워서 1, 2, 3번 1, 2, 3번 좀 어렵습니다. 나머지 그냥 보시고 1, 2, 3번 내용은 조금 어려워요. 시간이 없으니 제가 쭉쭉 할게요. 자, 이것도 무슨 뭐 어떤 사람의 일화입니다. 옛날에 어떤 굉장히 유명했던 자, 조하나라고 써 있는데 이제 영어에서 제이가 처음에 할 때 이 발음 잘 안 해요. 요하나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요하나를 하자. 자, 상당히 오랜 시간 전에 1827년에 there이 나왔고 동사하고 주어가 지금 여기 있어요. 도치가 된 문제예요. there is there처럼 살았었어요. 빈민 구호소에 바로 스톡홀름, 스웨덴이죠. 스톡홀름의 옛날 도시, 오래된 도시에 빈민 구호소에 살았습니다. 바로 조그만 6살 먹은 소녀가 살았어요. 요하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소녀는 had been put in charge. in charge of가 뭐뭇을 맡고 있는 뜻이에요. 동사가 결합돼서 put이 들어가서 맡겨진이 되고 이 여자아이는 맡겨져 있었는데 한 늙은 여성에게 이 늙은 여성은 어찌됐든지 간에 was none to를 묶어줘야 돼. 조금도 뭐뭐하지 않으니라 외워야 될 표현이에요. 이 늙은 여성은 뭐 어쨌든지 간에 조금도 그 어린 요하나에게 친절하지 않았어요. 그 요하나를 돌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참한 환경 속에서 자라던 아이가 있더라. 그 요하나의 guardian의 뜻은 후견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얘는 요 늙은 여자를 보시면 되고 이 요하나의 후견인 늙은 여자가 그녀의 일상에 날마다의 얼마 안 되는 수입을 벌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을 때 이 조그만 어린 메이드는 이제 그 가정부니까 여기서 그냥 뭐 요하나를 하자. 이 조그만 요하나, 어린 가정부인 요하나는 갇혀지게 되었어요. 집 속에. 바로 이 가둔 목적은 prevent 하고 prevent 뒤에는 동사의 형태가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상 주어로 온 거예요. 못하게 하기 위함인데 요하나가 바로 원더는 뭐라고요? 돌아다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둬지게 되었어요. 끔찍하다 그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외로운 이 어린 요하나는 was deprived 오늘 외웠죠? 어디서 왔다? deprive A of B가 뭐였죠 여러분? A에게서 B를 deprive 빼앗다 강탈하다. 이게 수동태로 바뀐 거예요. 이 어린 요하나는 강탈, 빼앗기게 되었어요. 박탈되게 되었어요. 밝은 햇빛을 못 보게 되었고 아름다운 나무와 꽃의 광경도 못 보게 되었어요. 이것들은 너무나 사랑받는 것인데 모든 스웨덴의 마음에 의해서 마음속 깊이 사랑받는 건데 요하나는 즐기지 못했어요. 자, B로 가서 첫 문장 읽기 어렵습니다. 이 문장도. 왜냐면 캐롤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동사로 쓰였어요. 크리스마스 캐롤 할 때 그겁니다. 동사로는 뜻이 뭘까? 동사로는 신나게 노래를 부르다는 뜻이에요. 캐롤, 신나게 노래를 부르다. 요게 동사가 왔고 요거의 원래 문장은 이거예요. 요 문장은 쉬워. on은 항상 뭐라 그랬냐 얘들아. on. 장소상으로 접한 면이고 시간상으로는 go on에서 알 수 있듯이 계속이라는 뜻이거든. 계속 on은. 그래서 캐롤 on은 뭐겠니 그러면 계속 신나게 노래를 하다는 뜻이에요. 주어 동사가 원래 이렇게 구조가 됐던 거거든.
songstress는 우리가 waitress에 붙인 것처럼 여자라는 뜻으로 붙인 것이고 여가수를 말해요. 그래서 요게 원래 문제, 요거 쉽죠. 그 어린 여가수는 계속해서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가 원래 문장입니다. 근데 on이라는 계속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냈고 동사 주어로 도치를 시켜준 구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그 어린 여가수는 신나게 노래를 계속해서 불렀습니다가 나오려면 물음표 뜨죠. 얘는 어디 들어가야 된다? 얘가 노래를 시작하고 나서 들어가야 돼요. 얘는 나중으로 붙여줘 보자고. 나중으로 붙여줘 보고 자 C로 갑시다. C가 이제 바로 오게 돼요. 자 위에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어느 날 이 쉬는 요하나를 받아요. 요하나는 일을 했는데 조그만 임무에 대해서 임무를 가지고 일을 했어요. 이것은 할당된 것인데 요하나에게 할당된 것이에요. 자 until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직독직해로는 그러다가라고 이어지면 딱 맞아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요하나는 지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how she longed for. 자 long for는 명사고요. long to는 동사고요. 이때 long은 뜻이 뭐다? 갈망하다, 애타게 찾다. 얼마나 바깥 공기를 쐬러 가는 걸 얼마나 갈망을 했을까요? 하지만 아니에요. 문은 닫혀져, 잠겨져 있었습니다. No wonder 뜻이 뭐죠? 앞에서 나온 적 있죠? 의심할 바 없다, 확실하다. 의심할 바 없었어요. 요하나가 poured out her childish grief.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어린아이의 grief는 뭐죠? 슬픔, 비통함. 어린아이의 슬픔을 쏟아 부었던 것은 틀림없지요. 자, 그 다음 곧 그 요하나의 soul은 뭐라고요? soul, only, 유일한 요하나의 유일한 companion, 동료죠. 유일한 동료가 요하나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뭔가 동료 한 명 있었나봐. 그리고 take up, 바로 그녀의 절반 정도 starve가 뭐죠? 굶주리게 하다. starve니까 거의 굶어 죽을 것 같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동료는 요 고양이를 말하는 거였네. 요하나의 거의 굶어 죽을 것 같은 고양이를 taking up, 끌어안으면서 요하나는 rock이 동사로 뭐라고요? rock, 흔들다예요. 흔들리자 영어로 뭐라고? rocking chair입니다. 그 흔드는 걸 rock이라고 그래요. rock 음악이 뭐야? 머리 흔드는 거잖아, 그지? 요하나는 그녀의 고양이, 애완동물을 살짝 흔들어줬어요. 그러다가 이 요하나와 고양이 둘 다 잠이 들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든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뒤로 가면 돼요. 쉽네. 자, 요하나가 깨어나게 되었을 때 이 뒷얘기 궁금하죠? 이 실화입니다. 실화. 실제로 있었나? 요하나가 깨어나게 되었을 때 태양이 had gone well down. 상당히 태양이 이미 진 상태였어요. 분사구문을 보시고 두려워하면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scald는 뭐죠? 동사로 꾸짖다. 꾸짖음을 두려워해서 이 꾸짖음이란 요하나가 확실히 받게 될 꾸짖음이었는데 뭐 했을 때? 바로 그 늙은 여자가 자기 후견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받게 될 꾸중을 두려워해서 그 어린아이, 즉 요하나는 캐치업이 원형이고요. 만회하다는 뜻 알죠? 부족한 부분을 메꿔넣다. 메이크업이라 비슷해요. 만회했습니다. 그녀의 일에서 자느라 못하는 것을 만회했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 목소리는 seemed far too old. 잘 보세요. 목소리가 너무나 저 멀리 너무나 오래돼 들려 보였다는 얘기는 원숙해 보였다는 얘기, 원숙해 보였다. 이 목소리는 바로 그녀, 요하나 나이 또래의 소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원숙한, 굉장히 뭔가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럴까? 우리는 뭐 농염한, 이럴 때는 농염한, 뭔가 되게 무르익은, 성숙한 그 정도 느낌? 뭔가 성숙하고 원숙하게 들렸습니다. 그 다음 이 요하나를 계속 봤죠. 요하나가 went on은 아까 뭐라고? 오는 계속, 컨티뉴 똑같아요. 자, 그녀의 노래를 계속하는 동안에 It happened that은 데디아의 내용이 요 가주고요. 데디아 주어가 동사한 것이 그냥 발생했다거든. 우연히 뭐만 했다는 뜻입니다. 우연히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뭔가 신분이 높은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집을 말이죠. 그리고 요 뒤에는 so that으로 묶어주시고 so 부분이 앞에 왔기 때문에 주어 동사로 도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she는 앞에 있는 요 숙녀를 봤거든. 그 숙녀가 she was so struck that으로 이렇게 연결돼요. struck이란 건 뭐에 PP고 당연히 strike에 PP고 strike의 뜻이 뭐가 있다고? 동사로 치다 때리다 말고 또 뭐가 있다고? 강한 인상을 주다. impress의 동의어로 너무나 강한 인상을 받아서가 되고 그래서 명사로 뭐가 있다고? strike가 이렇게 쓰인 것도 있었죠. 명사로 strike 동의어도 있고 명사로 뭐였지? strike 최근에 했는데 power 동의어는 walk out이 있다 그랬죠. 일어나 말고 공장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 자, 다시. 자,
자, 그녀의 집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 지체 높은 숙녀는 너무나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바로 명료하면서 달콤한 그 목소리, 톤에 의해서 그렇게 감명을 받아서 그 숙녀가 멈췄습니다. 그녀의 맘차를 멈춰서 들었어요, 노래를. 그래서 노래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그 어린 여가수 요하나는 노래를 계속해서 신나게 했습니다. 완벽히 unconscious of니까는 인지하지 못한 채로 바로 그 요하나 본인의 관객, 다시 말해서 숙녀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틸은 until이랑 똑같으니까는 그렇게 인지하지 못한 채로 노래를 하다가 요하나는 스타트는 깜짝 놀라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바로 노크 소리에 의해서 말이죠. 요하나는 그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잠겨져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이 친절한 이웃이 말해줬어요. 이 fair가 여기서 이제 괜찮으냐는 뜻이거든. 여기 뒤에는 여성을 말하기 때문에 뭐 아름다운 정도로 여겨졌어요. 그러나 어떤 친절한 이웃이 말해줬습니다. 그 아름다운 높은 신분의 여성에게 바로 그 어린 요하나가 갇힌 것에 대해서, 어린 죄수니까 갇힌 것에 대해서 말을 해줬고요. 친절한 마음을 가진 그 숙녀는 되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secure 동사입니다. 확보해줬다. 뭔가 안정적으로 공급해줬다. 확보해줬습니다. 그 어린 요하나에게 입학을 허용해주게 되었어요. 확실히 해주게 되었어요. 바로 학교로의 입학을 가능하게 해줬고 나중에는 로열 티어터 클래시스에 등록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나이가 들게 되었을 때 그녀의 재능이 더욱더 발전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스위스의 나이팅게일로서 이 요하나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당신은 그녀를 recognize 인이 누구를 알아보나요? 그녀를 알아볼 수 있나요? 바로 제니 린드란 가수를 알아볼 수가 있나요?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가수였다 하더라고. 자, 여기까지 합시다. 강의 노트 뒤에 단어 외워갖고 오세요. 몇 개 안 돼요 오늘.